당신의 비밀. 주변을 돌아보면 심지어 우리 육체를 볼 때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 헤길린 박사. 잠시 생각해 보자. 당신 손을 쳐다보라.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손을 현미경에 놓고 보면 거대한 에너지가 진동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밥 프록터. 세상 만물은 정확히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당신 손이든 바다든 혹은 별이든 존 아사라프.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이를 이해하도록 조금만 도와주겠다.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행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각각이 있고 그런 뒤에 우리 몸이 있다. 몸 안에는 장기가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다. 그런 뒤에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차원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우주 만물은 에너지다. 벤 존슨 박사. 비밀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과학과 물리학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발견한 내용은 경이적이었다.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양자 물리학과 새로운 과학에서 발견한 내용과 시크릿에 담긴 정보,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 모두 알았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학교에서 과학이나 물리학을 배운 적이 없지만 양자 물리학에 관한 복잡한 이론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자 비밀을 에너지 차원에서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밀과 새로운 과학 이론이 완벽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나면 더 잘 믿게 된다. 어째서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쉽게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 당신 역시 에너지이므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진동한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담긴 에너지가 바로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에게로 가게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안에 담긴 원자들의 진동을 바꾸고 그것이 진동으로 당신에게 오게 만드는 셈이다.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송탑인 이유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여 집중한 대상의 진동을 바꾸고 그리하여 그것을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때 당신은 즉시 그 주파수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에너지가 진동하여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유사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고 따라서 모든 것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하며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인간은 자신의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관리한다. 그 누구도 남을 대신하여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고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이다. 거의 100년 전, 그러니까 최근 100년간 발견된 과학 지식의 도움 없이도 찰스 헤넬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다. 우주의 마음은 지능이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원료이기도 하다. 이 원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전자들을 끌어당겨 원자를 형성한다. 원자는 다시 똑같은 법칙에 따라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는 다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원자뿐 아니라 세상과 우주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찰스 헤넬. 당신이 어떤 도시에서 살든지 당신의 몸 안에는 거의 일주일간 도시 전체를 훤히 밝힐 만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밥 프록터. 이 힘을 의식한다는 말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된다는 뜻이다. 우주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처리할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에 닿으면 그 모든 힘을 받게 된다. 찰스 헤넬.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한한 몸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다. 현미경으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장이다. 에너지에 관해 우리가 아는 내용을 보자. 양자 물리학자에게 가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가 뭔가?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에너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에너지란 뭔가?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늘 존재했고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이 곧 에너지다. 에너지는 늘 존재한다. 물질 안으로 이동하고 물질을 관통하며 물질 밖으로 나온다. 당신이 아직도 나는 움직이는 고깃덩어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영적인 존재다. 더 큰 에너지장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장이다. 제임스 레이. 당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 바뀐 형태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순수한 에너지는 영원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사라질 수 없다. 저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이를 알고 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상상이 가는가? 이제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당신은 영원한 에너지다. 하나뿐인 우주의 마음. 양자 물리학은 확증해준다. 양자 우주론도 확증해준다. 우주가 본질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주변의 물질은 모두 단지 생각이 고체로 변한 것이라는 점을 결국 우리는 우주의 근원이고 경험으로 자신의 힘을 직접 이해하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더욱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든 창조하라. 내면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알아내라. 우리 의식은 결국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의식이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의 건강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자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재력에는 진정 한계란 없다. 그 심오한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우리 힘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점, 그것은 다시 우리 생각의 수준과 연관된다. 존 해길린 박사. 몇몇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해길린 박사가 말했듯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의 마음이고 우주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했다. 우주의 마음은 무소부재하다. 완전한 지능과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 만물이 곧 우주의 마음이고
그것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면 당신 안에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은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다. 모든 지식, 발견, 미래의 발명 등이 모조리 우주의 마음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인간이 끄집어내길 기다리고 있다.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와 발명이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걸 해낸 사람이 인식했든 아니든. 어떻게 하면 우주의 마음에서 가능성을 끌어낼까? 우주의 마음을 인식하고 멋진 상상력을 활용하면 된다. 주변에 뭔가 부족해서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있나 돌아보라.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는 발명품이 있었다면, 저런 걸 해주는 발명품이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라.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은 다음 그것이 상상과 생각으로 생겨나게 하라. 발견이나 발명을 혼자 힘으로 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미 우주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다. 당신은 그저 최종 결과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상상을 한 다음 실체로 나타나도록 불러내면 된다. 구하고 느끼고 믿으면 받을 것이다. 당신이 활용하여 실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에 달려 있다. 신의 마음만이 유일한 실체다. 찰스 필모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 바깥이나 안 따위는 사실 없다. 우주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존 아사라프.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에너지장 혹은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하나의 창조적 근원의 일부분이다. 뭐라고 부르든 좋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물이 하나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인지를 이해하리라. 우리는 하나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발산하여 해로움을 불러들이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의 마음에서 분리된다.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면 무엇 하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이 감정들은 자신이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겨난다. 경쟁은 이런 분리의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 우선 경쟁의식이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다. 경쟁의식이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누릴 만큼 충분하지 않기에 서로 경쟁하고 다퉈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경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그러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경쟁을 생각하고 경쟁하면 당신의 인생에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이 나타나 당신과 경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러므로 경쟁한다는 말은 결국 자신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의식에서 경쟁을 내던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의 꿈과 비전에 집중하고 경쟁은 잊어버려라. 우주는 만인의 공급원이고 만물을 공급해준다. 모든 것이 우주에서 나와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거쳐서
당신에게로 전달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그로써 무한한 공급원에 연결된다. 당신의 소망을 완벽한 주파수로 전송하면 완벽한 사람과 환경과 사건이 당신에게 끌려와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주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은 아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리라. 외부 세상과 사람을 공급원이라고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급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다. 우주라고 부르든 지고의 의식이라고 부르든 무한한 지능이라고 부르든 기타 무엇이라고 부르든 무관하다. 뭔가 받을 때마다 명심하라. 당신이 우주의 공급원과 조화를 이루었고 자신이 받으려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온 것임을. 만물에 스며있는 우주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 당신에게 가게 한 것임을, 그것이 법칙이기에 우리는 이 몸을 혹은 육체라는 것에 정신을 빼앗긴다. 그러면 영혼이 구속될 뿐이다. 영혼은 엄청나게 거대해서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다. 인간의 형상으로 화한 신이요 완전한 존재다. 리사 니콜스. 경전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신과 같이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당신이라는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버크민스터 플러 1895년 1983년. 당신은 육체 안에 존재하는 신이다. 육신을 입은 영혼이다. 당신이라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영원한 생명이다. 광활한 존재다. 완전한 힘이요 완전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능이며 완전한 웅장함이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당신이라는 창조물을 창조하고 있다. 모든 가르침은 당신이 창조적 근원의 형상을 따라 그와 같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당신에게 자신의 세상을 창조할 힘과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경이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당신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이것이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것들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일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으니까. 제임스 레이. 모든 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고 따라서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로버트 콜리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학대하는 부모 슬하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대다수 심리학자는 85%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다지 유별나게 자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날 학대했다. 어머니는 내가 6살 때 아버지와 이혼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뭘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계속 과거에 집중하든 혹은 앞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는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잭 캔필드. 마음속으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고 실망스러웠던 일을 계속 곱씹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불운 뿐이라면 그러한 불운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분명히 기도한 대로 되리라. 프렌티스 멀포드.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 다칠 뿐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리는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당신 운명의 설계자다. 저자이며 이야기꾼이다. 펜은 당신 손에 있고 결과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리사 니콜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매력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내면에서 행복과 조화의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에 반응할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이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당신은 우주에는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난 늙지 않는다, 젊어진다 라고 믿게 됐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창조해낼 수 있다. 조 바이틀리 박사. 당신은 유전자, 문화적 규범, 사회적 인식에서 해방되어 당신 내면의 힘이 온 세상의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 좋은 말이야. 그런데 난 못해.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걸? 그럴 만한 돈이 없어. 난 그 정도로 강하지가 못해. 난 그 정도로 돈이 많지가 않아. 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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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아니야와 못해도 그대로 창조된다. 프레드 앨런 울프. 자신이 난 아니야, 난 못해 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실을 인식하고서 자신이 어떤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울프 박사가 나누어준 통찰은 위대한 스승들이 나는 이라는 표현에 담긴 힘에 관해 언급한 말과 상통한다.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상황을 창조한다. 당신이 그렇다라고 사실로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 피곤해, 나 빈털털이야, 나 아파, 나 늦었어, 난 뚱뚱해, 난 늙었어 라고 말하자마자 진이가 대답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이를 안다면 가장 강력한 표현 나는 을 당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건강해. 나는 사랑이야. 나는 늘 시간을 잘 맞춰. 나는 늘 젊어. 나는 에너지가 넘쳐.는 어떤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서 저자 찰스 헤넬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해주는 자기 암시가 있고 이 암시를 활용하면 모든 일이 조화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 까닭은 이 암시가 진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고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이나 불화는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찰스 헤넬이 말하는 자기 암시는 이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며 정다울 뿐 아니라 조화롭고 행복하다.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끌어낸다는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이 방법을 써보라. 원하는 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번개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 우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소망이 이미 사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원은 만물을 포용한다.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해내면 그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현실에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 법칙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과감하게 자신의 이상을 믿어라.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 찰스 헤넬.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비전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그를 놀리면서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다니 미쳤군 하고 생각했다. 포드는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았다. 비밀을 알았고 우주의 법칙을 알았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헨리 포드 1863년 1947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지식이 있으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루고 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생각으로서 발명품이든 영감이든 문제의 해답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라. 여기에 무슨 한계가 있을까? 전혀 없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의 내면에 깃들인 능력과 재능과 소질과 힘은 무한하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라. 당신의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발생된다.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폭주하는 증기 기관차가 된다. 지난날의 나쁜 사건을 미래에 투영하면서 과거의 생각 속으로 당신을 끌고 갔다가 다시 미래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이런 통제불능의 생각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의식이 깨인 상태에서 현재에 몰입하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식이 더 깨어나게 될까? 한 가지 방법은 잠시 멈춰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묻는 순간 당신은 깨어나게 된다. 마음을 현재 시점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이를 정리했다. 이 문구는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었다. 좀 더 깨어 있기 위해 나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마다 내가 현재로 되돌아오도록 부드럽게 알려달라고 우주에게 요청했다. 그 부드러운 알림이 로는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거나 뭔가 떨어뜨리거나 시끄러운 잡음이나 사이렌 소리나 알람 소리가 들리는 따위가 아니다. 이런 모든 일이 내게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되찾아오라는 신호다. 이런 신호를 받을 때마다 나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느끼고 있지? 깨어 있는 건가? 그리고 물론 내가 이렇게 자문하는 순간 나는 깨어 있다. 자신에게 깨어 있느냐고 묻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어 있다. 힘을 얻는 진정한 비결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찰스 헤넬. 비밀의 힘을 인식하고 이 힘을 활용하면 모든 의문의 답을 얻을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의문 던지기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의문 하나하나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바로 그 목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삶의 어떤 일에 관한 답이나 지침을 얻고 싶다면 의문을 던지고서 답을 얻을 거라고 믿어라. 그러고는 이 책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펼쳐봐라. 바로 그 페이지에 당신이 찾는 답과 지침이 나와 있을 것이다. 사실 우주는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내내 당신의 의문에 대답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답을 받지 못한다. 주변의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루 중 언제 당신이 원하는 답이 찾아올지 모른다. 답이 찾아오는 통로는 엄청나게 방대하다. 눈길이 가는 신문 표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붙은 신호나 갑작스러운 영감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우리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셈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오지 못하게 떠미는 형상이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다. 젊음, 돈, 완벽한 연인, 직업, 신체를 누림으로써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사랑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보이는 것과 외부 세상에 집중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 지금 보이고 느끼는 것은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들춰낸 결점으로 가득하게 되기가 쉽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새로운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 내면에 깃들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보라. 집중하여 내면에 깃들인 생명을 느껴보라.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면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완전한 모습이다. 당신의 참 모습이다. 그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느끼고 사랑하고 찬양하면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즉시 내면의 존재로 초점을 바꿔라. 그러면 그 존재의 완전함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럴 때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결함이 녹아 사라질 것이다. 결함이란 이 존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력을 회복하고 싶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싶든 가난을 부로 바꾸고 싶든
노화와 퇴화를 없애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싶든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면 완전함이 드러나리라.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참 나는 영혼이고 따라서 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나에는 결함이나 한계나 질병 따위는 없다. 찰스 헤넬.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므로 모든 것의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꿀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아이디어 공급원이 있다. 모든 지식과 발견과 발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와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깃들어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다.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인생의 비밀. 신이 당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기록한 칠판 같은 건 하늘에 없다. 닐 도널드 월시. 20세기 전반에 살았던 잘생긴 남자로 라고 기록된 뒤 나머지는 비어있는 칠판은 없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칠판을 찾아서 신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알아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칠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창조하는 대로 펼쳐질 테고 누구도 그것을 심판할 수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닐 도널드 월시 저술가. 당신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인생이라는 칠판을 채워나가야 한다. 칠판을 지난날의 짐으로 채워 넣었다면 깨끗이 지워라.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과거의 일은 모두 지워라. 그 덕분에 현재의 자리에 오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기쁨을 주는 일을 찾고 그리로 나아가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신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입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말로 이해하고 나서 나는 오직 내게 기쁨을 주는 일만 하기 시작했다. 내 좌우명은 이것이다.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마라. 잭 캔필드. 기쁨, 사랑, 자유, 행복, 웃음.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명상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살라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닐 도널드 월시.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기쁨을 느낀다. 자연 속에서 걸을 때도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늘 그런 상태에 있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뜻하기만 하면 된다.
잭 캠필드.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라.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 질문에 답을 찾고 거기에 몰입하여 기쁨을 느낄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기쁨을 주는 일과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기회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기쁨을 전송하고 있기에. 그러므로 내면의 행복이 진정한 성공의 연료다. 존 해길린 박사. 지금 행복을 느껴라. 지금 기쁨을 느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직 기쁨과 행복만 얻는다면 이 책의 핵심을 받아들인 셈이다. 무엇이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을 당신에게 끌어당긴 사람은 당신이고 책이 마음에 들어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주체도 당신이다.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잊어버려라.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걸 자신의 가슴에 올리는 뭔가를 찾아라. 존 그레이 박사. 이 책에 담긴 지식이 지금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당신 몫이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든 좋다.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든지 하지 않기로 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더 없는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라. 장벽뿐이던 곳에 우주가 문을 만들어 주리라. 조지프 캠벨. 더 없는 기쁨을 주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우주의 풍성함에 자신을 열어젖히게 된다. 들뜬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려 하고 자신의 흥분과 열정과 기쁨이 다른 이에게도 퍼져나간다. 리사 니콜스. 나를 들뜨게 하고 열정이 샘솟게 하는 일을 하는 것. 나는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이런 일에 몰두한다. 조 바이텔리 박사. 삶을 즐겨라. 삶이란 경이적이지 않은가? 멋진 여행이 아닌가? 밥 프록터. 당신은 남들과 다른 현실을,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말할 것이다. 나랑 다른 점이 도대체 뭐죠? 유일하게 다른 점은 당신이 비밀을 활용한다는 사실이다. 마리 다이아몬드. 당신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해내고 불가능하다 했던 것을 얻고 불가능하다 했던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리스 굿맨.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스타트rek에 나오는 듯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주가 아니라 마음이 될 것이다. 프레드 앨런 울프 박사. 내 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보인다. 인간이 잠재력의 고작 5%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잠재력의 100%를 끌어내려면 제대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과 감정의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는 세상을 상상하라. 그곳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존 해길린 박사. 지금은 이 멋진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모조리 버리고 자신에게 한계가 없음을 알면 인간의 웅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운동과 건강과 예술과 기술과 과학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여라. 자신이 바라는 좋은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라. 이것은 모든 종교 서적과 훌륭한 철학 서적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지도자와 선구자들이 한 말이다.
과거를 살펴서 현명한 이들을 연구하라.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책에 언급되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다. 비밀을 알았던 것이다. 이제 당신도 이해하고 있다. 비밀은 활용할수록 더 많이 이해될 것이다. 밥 프록터.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 힘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자신이 곧 힘이 되고 완전해지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될 터이기에 당신은 지금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다. 내면에서 뭔가가 계속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뭔가를 세상에 더하고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태어났다. 어제보다 더 크고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경험한 모든 일, 지나간 모든 순간은 바로 지금을 위한 준비였다. 지금 당신이 아는 지식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이제 당신은 자신이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임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많이 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현재에 몰입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남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리사 니콜스. 나는 당신이 훌륭하다고, 당신에게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다. 스스로 얼마나 젊거나 늙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의 뭔가가 내면에 깃들인 이 세상보다 큰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차지하리라.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지휘하며 살릴 것이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제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안다.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지구는 당신을 위해 공전한다. 바다는 당신을 위해 밀려오고 밀려간다. 새는 당신을 위해 노래한다. 해는 당신을 위해 뜨거워진다. 별은 당신을 위해 뜬다. 모든 아름다운 것과 경이로운 경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 주변을 잘 돌아보라. 그 무엇도 당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든 이제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다. 왕국을 물려받을 후손이다. 생명의 화신이다. 그리고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기쁨이 함께 하기를. 그 비밀은 지금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인생이라는 칠판에 써 넣어라. 당신은 단지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을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이 참된 웅대함을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라. 무엇을 해야 기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자문하라.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제 비밀에 담긴 지식을 배웠으니 이로써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좋다. 힘은 당신의 것이다.